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은 분노하고 놀라고 결국 통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괜찮아,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강민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에 몸담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서연이는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온 29살의 여성이었죠. 그녀의 약혼자 준혁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엔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혁의 가족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날 준혁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민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명품 하나 없이 오시다니.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그 말에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욕심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사돈, 저희가 결혼식 비용을 절반씩 나누자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부 측에서 혼수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니까 예식비는 신부 측에서 70% 정도 부담하는 게 어때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아, 그리고 신혼집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당연히 신부 측에서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는 집만 마련하면 되는 거고. 사돈, 패백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저희 친척들이 다 까다로우시거든요. 한정식집에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곳 알려드릴까요? 1인당 15만 원 정도 하는데 괜찮죠? 민희는 모든 것을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혁의 가족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이는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들어와. 불을 켜자 민희는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엄마, 내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혁이네 가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서연아. 민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내 아빠가 순직하고 나서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뭐든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일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엄마가 보장할게. 민희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높이 10m가 넘는 천장, 수천 송이의 백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홀이었습니다. 민희는 일부러 소박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검은색 평범한 재킷에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명품은커녕 동네 시장에서 살 법한 검소한 차림이었죠. 그녀는 큰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결혼식 2시간 전, 민희가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준혁의 어머니 박순자가 친구들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차림이었죠.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까르띠에 팔찌가 찰랑거렸습니다. 어머, 쟤 누구야?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 아니야? 순자의 친구 한 명이 미니를 가리키며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요즘 웨딩홀은 청소 아주머니들도 이렇게 일찍 오나 봐요. 근데 저 쇼핑백은 뭐예요? 도구 담아온 건가? 아이고, 저분 혹시 음식 나르러 온 주방 직원 아니에요? 옷차림 좀 봐요. 미니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전쟁터 같은 군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기요, 아주머니. 순자가 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주세요. 제가 방금 갔다 왔는데 휴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로비 바닥도 좀 닦아주시고. 미니는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입니다. 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한 표정을 감추고 오히려 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사돈. 하하, 제가 잘못 봤네요. 근데 사돈, 오늘 옷차림이 좀 그렇네요. 결혼식인데 좀 더 신경 쓰셔야죠. 우리 하객들이 다 보는데 명품 하나 없으시네요? 옷은 제가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요. 편하다고요? 하하.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돈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역시 사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네요. 순자의 친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준혁의 아버지 김태수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 대표로 배가 불룩 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소박하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회사 임원들도 다 오고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오시는데 좀 더 격식을 차리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에휴, 그래도 그렇지. 오늘만큼은 좀,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미 오셨으니. 태수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혼수는 잘 준비하셨죠? 저희가 목록 드렸을 텐데. 네, 준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며느리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 아들이 고생 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그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어머님, 준혁이 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그는 선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옷이 아들아 신경 쓰지 마. 내 장모님이 원래 이러시니까.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아, 서연이는 정말 너무 좋은 애야. 엄마가 봐도 착하고 예쁘고. 집안만 좀 별로지 애 자체는 완벽해. 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의사들, 변호사들, 명함 한 장 한 장이 금액으로 환산될 것 같은 사람들이었죠. 반면 신부 측은 초라했습니다. 서연이의 병원 동료들, 대학 친구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 신부 측 하객 좀 봐. 완전 평범하네. 신랑 측이랑 비교되네요. 역시 격이 다른가 봐. 신부가 참 운이 좋네. 저런 집안으로 시집 가다니. 수군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때 순자가 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돈, 오늘 축의금 말인데요.
저희 쪽에서 받은 건 당연히 저희가 갖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식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비싼 웨딩홀 비용을 다 댔잖아요. 사돈은 혼수 준비하시느라 돈 많이 쓰셨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히 신부 측에서 해야 하는 거고 공평하게 가려면 축의금은 각자 받은 걸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보통은 합쳐서 보통? 사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인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사돈 측 하객 중에 너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뒤쪽에 앉게 해주세요. 앞쪽은 저희 VIP 하객들이 앉아야 하니까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대기실에서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스와로브스키가 박힌 티아라. 그녀는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딸아, 정말 예쁘다. 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준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이네 가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괜찮아. 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정말 이 결혼하고 싶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준혁이 사랑해요. 준혁이를? 아니면 준혁이네 집안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미니는 쇼핑백을 의자 밑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오후 12시 정각.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니가 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죠. 딸은 아름다웠지만 모두의 시선은 미니의 초라한 옷차림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라고? 옷 좀 봐. 정말 청소 아주머니 같은데? 신랑 측이랑 비교되네. 완전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버질로드 끝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를 맞이했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미니는 딸의 손을 준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미니는 하객석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였죠. 그녀가 앉자 옆에 앉아있던 준혁 측 친척 아줌마가 노골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 여기 좀 비좁네요. 저기 뒤로 갈래요. 모욕이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친구인 국회의원이 주례를 맡았죠. 신랑 김준혁 군은 대기업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이입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집안도 훌륭합니다. 아버지 김태수 회장님은 건설업계의 거목이시죠. 주례는 신랑에 대해 10분 동안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박서연 양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평범하지만 신랑을 잘 내조할 것으로 믿습니다. 불과 1분. 신부에 대한 소개는 턱없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비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아버지부터. 태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태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비록 집안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했지만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허락했습니다. 또다시 비록 평범한이라는 표현.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앞으로 서연 씨를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서연 씨가 좋은 가문으로 들어온 만큼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너무 긴 침묵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딸의 어머니로서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니는 하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이나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사돈. 태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평범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제 남편은 북한 무장 공비와의 교전 중 순직했고, 저는 혼자 딸을 키우며 군에서 일했습니다.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옷을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미니는 단상 옆에 놓아뒀던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입어야 할 옷은 이겁니다.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예복. 육군 소장 예복이었습니다. 저는 육군 소장 강민희입니다. 현재 국방부 감찰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니는 천천히 재킷을 벗고 군 예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흰 장갑, 금빛 견장, 그리고 가슴에는 30년간 받은 수십 개의 훈장과 메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깨에 무궁화 2송이. 투스타, 소장 계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진정한 인품을 보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미니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신랑 가족 여러분.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결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식이죠. 그래서 더욱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준혁 씨,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에게 좋은 남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주 전
당신은 회사 후배 여직원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결혼은 집안 때문에 하는 거고 진짜 사랑은 너라고 말했죠. 그건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민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호텔 CCTV 영상과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이게 사실이야? 서연아, 오해야. 그냥 회식 자리에서. 회식이 호텔에서 이루어지나요? 민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회장님. 민희의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 태성건설은 지난 3년간 군부대 시설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자재 횡령, 부실 공사,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뇌물 공여입니다. 국방부 조달본부 관계자에게 총 12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죠.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민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감찰실장입니다. 지난 6개월간 회장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검찰과 국방부 조사팀이 회장님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웨딩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태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억울해요.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뇌물공여,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또 다른 수사관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작년 11월 당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셨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엄마, 서연이가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이걸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민희가 단상에서 내려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한 달 전에 이미 다 알았어. 준혁이의 바람, 그리고 준혁이 아버지의 비리. 하지만 엄마는 내가 직접 진실을 보기를 원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어. 엄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안 들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한 거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느끼도록. 서연이는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됐어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당신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당신 가족의 진짜 모습이. 서연이는 손가락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결혼 안 해요. 취소해요. 서연아,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뿌리쳤습니다. 김준혁 씨, 민희가 준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속였습니다. 제 딸을 이용하려고 했죠. 제 딸이 순진하고 착해서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당신 부모의 비리를 덮어줄 깨끗한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검찰 조사 결과 당신도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거래에 직접 관여했죠. 당신도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쾌한 장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품을 걸치고 화려한 말을 해도 그 속이 썩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민희는 신랑 측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저를 청소 아주머니라고 놀렸던 분들, 평범하다고 무시했던 분들, 여러분은 사람을 옷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하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소리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딸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매일 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제 딸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키운 저는 그 어떤 부자보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괜찮아, 딸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수사관들이 태수와 순자를 끌고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부끄러운 듯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인 태도, 그들이 내뱉은 말들, 모든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30분 후 웨딩홀에는 민희와 서연이 그리고 서연이의 친구 몇 명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의 친구 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희는 군복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한 건 계급장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서연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민희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회장과 박순자는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태성건설은 지난 5년간 군 부대 공사에서 총 8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일부 병사 숙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준혁 역시 회사의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삶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부대 공사 비리 적발, 국방부 감찰실장의 활약, 결혼식장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재벌가의 민낯, 청소 아주머니로 오해받은 투스타 장군의 반전. 사람들은 민희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지 엄마로서의 의무였을 뿐이니까요. 서연이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 환자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선배 간호사 미정이 물었습니다. 응, 언니. 나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홀가분해. 그래, 다행이다. 사실 우리 다들 걱정했어. 준혁이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 이상했어? 응. 너한테는 잘해줬지만 우리한테는 좀 건방졌어. 제 약혼자는 간호사예요.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착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서연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아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제때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물어봐도 돼? 뭐든 물어봐.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혁이네 가족에 대해서. 민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달 반 전쯤 내가 준혁이랑 약혼하고 나서 엄마가 뒷조사를 좀 했지. 군인의 직업병이랄까. 내 딸 사위가 될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 대기업 다니고 학벌도 좋고. 근데 신상 조회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준혁이 아버지 회사가 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감찰실에 조사를 의뢰했지. 민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 부실 공사, 횡령, 뇌물. 그리고 준혁이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 엄마는 그 순간 알았어.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걸. 그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말했으면 내가 믿었을까?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그때 준혁이를 너무 사랑했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안 들었을 거야. 엄마가 우리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엄마는 내가 직접 보게 하고 싶었어.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온 거구나. 맞아. 사람의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거든. 엄마가 가난해 보이니까 그들의 본색이 나왔지. 만약 엄마가 처음부터 군복을 입고 갔다면 그들은 극진히 대접했을 거야. 그리고 넌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했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니까. 내 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엄마 정말 소장이었어? 나도 몰랐는데. 민희는 웃었습니다. 넌 엄마한테 그런 거 관심 없잖아.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어 한다고. 미안해. 이제 관심 가질게. 괜찮아. 엄마도 내가 군인 되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최고야. 둘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응?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민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아직 젊어. 그리고 이번 일로 내 눈이 높아졌을 거야.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게 됐잖아. 그렇긴 한데 남자가 무섭더라.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진짜 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날 거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랑 꼭 강할 필요는 없어. 착하고 정직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와 박순자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성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준혁은 공범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법조계 취업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청소와 주머니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한 경험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국방부 감찰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희와 서연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 처음엔 힘들었어.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준 거잖아. 그래, 딸아. 넌 강한 애야.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 보면서 배웠어. 진짜 강한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강민희 장군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 부대 숙소가 재건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그 부실 공사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엄마, 멋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구나. 너도 그래. 너도 매일 환자들을 살리잖아. 우리 둘 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지. 그렇네. 엄마는 나라를 지키고 나는 환자를 지키고. 둘은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결심했어. 뭔데?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민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이미 강해.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 승진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빨리, 의식 없어요. 서연이가 팀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가족이 서연이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을 살려주셔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깨달았어. 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도 엄마처럼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전화기 너머로 민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딸아.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네, 저는 이 병원 소아과 의사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응급실에서 수간호사님이 환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업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사실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업무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간호사님께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해요. 빵을 사드리거나 추우면 핫팩을 드리거나.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사람을 돕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왜 소아과를 선택하셨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아픈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돈은 다른 과보다 덜 벌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제가 합격인가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시작은 나쁘지 않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달 후 민희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준입니다.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민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명품 하나 없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앉으세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제 딸과 사귀고 싶다고요? 네, 어머님. 왜요? 서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집안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십니다. 차는? 10년 된 중고차입니다. 집은? 월세입니다. 병원 근처 원룸이요. 민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 네, 어머님. 제 딸은 1년 전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다시 아프게 할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딸을 울리지 마세요. 제 딸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세요. 그것만 지켜준다면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민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준 씨.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와 민주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웨딩홀, 50명의 하객,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어머니로서 평범하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민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서연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알아. 엄마도 알아.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2년 전 일이 있어서 민준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엄마가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을 거야.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합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서연이의 병원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간호사님, 2년 전 결혼식일이 있었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다시 결혼하는 거. 서연이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봤으니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그리고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민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님, 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부하 장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하하, 장군님도 딸 앞에서는 그냥 엄마시네요. 당연하지. 계급장 떼면 그냥 엄마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희와 서연이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아. 응,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엄마, 2년 전 일.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야. 괜찮아. 엄마니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엄마니까. 근데 알아?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민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엄마보다 훨씬 대단해.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멋진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에게는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준서. 3살배기 꼬마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희는 딸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민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한테 와. 민희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태워줄게. 민희는 손자를 그네에 태우고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그래, 우리 준서 용감하네. 옆에서 서연이와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장모님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국방부에서는 투스타 장군으로 나라를 지키시고 집에서는 자상한 엄마이자 할머니시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우리 엄마야. 엄마는 항상 필요한 모습으로 계시거든. 나라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강한 군인으로,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엄마로.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매일 봐도 대단해. 그때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간다. 가족 넷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준서를 씻기고 재우는 동안 민희와 서연이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병원에서 간호부장 제안이 들어왔어. 정말? 축하한다. 근데 고민이 돼. 간호부장이 되면 일이 더 바빠질 거거든. 준서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 민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여자는 엄마가 되면 자기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건 틀렸어. 엄마도 되고 자기 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준서는 민준 씨도 키울 수 있어. 그리고 할머니도 있잖아. 넌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준서도 행복해. 엄마도 그랬어. 너를 키우면서 군 생활을 계속했잖아. 힘들었지.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동시에 너를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넌 혼자서도 잘했을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거짓말. 엄마는 항상 날 지켜줬어. 앞으로도 계속 그래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는 평생 내 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이제 예편했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병원 간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간호사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민주는 여전히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아이들의 미소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그는 할머니를 닮아 정의로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까요? 준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요. 옷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렸어요. 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그 친구 옆에 앉아서 같이 놀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너도 가난한 애랑 놀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봐야 해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민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서. 정말 잘했어. 할머니, 맞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맞아. 넌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구나. 서연이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우고 있죠?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야.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민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민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잘 키웠죠?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손자도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정의로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딸이 행복하고
손자가 건강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요? 응.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엄마, 오늘 준서 얘기 들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내가 잘 가르쳤어.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걸 내가 준서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대물림이야. 좋은 가르침의 대물림. 엄마, 10년 전 그날 기억나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엄마가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잘못 말했다. 마지막이 아니라 항상 하고 싶은 말. 뭔데요? 너는 훌륭해. 내가 간호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나를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엄마.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준서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추워요. 그래, 들어가자. 민희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일기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다. 군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나는 많은 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10년 전 나는 딸의 결혼식에서 군복을 입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딸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일 뿐이다.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명품을 입었는지, 좋은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나는 딸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딸은 손자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오늘 손자 준서가 학교에서 친구를 지켜줬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장군님, 35년 군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딸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본 순간입니다. 계급장은 언젠가 떼어진다. 훈장은 언젠가 빛을 잃는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준 가치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행복하다. 딸이 행복하고 손자가 건강하고 사위가 착하다. 더 바랄 게 없다. 10년 전 그날 나는 청소 아주머니로 오해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기회였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딸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초라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본다. 후회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군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일도 해는 뜬다. 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 것이다. 손자와 놀아주고, 딸을 응원하고, 가족을 사랑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명품을 입었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품격은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박순자와 김태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탔지만 그들의 태도는 추악했습니다. 반면 민희는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품격은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 민희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진실을 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김태수의 비리는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정직한 삶에서 온다는 것. 서연이는 화려한 결혼을 포기하고 평범한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겉모습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서연이는 한 번 실수했습니다. 준혁의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제때 깨달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미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중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겉모습에 집착하지 맙시다. 명품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전 그 결혼식장에서 민희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앞에 그 청소 아주머니가 사실은 투스타 장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입었든 무엇을 타고 다니든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자녀나 손자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해요? 그때 당신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란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전할 것입니다. 대대손손,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민희가 딸에게 물려준 것처럼, 서연이가 준서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희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준서는 이제 33이 되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닮아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민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사대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민희, 서연이, 준서, 그리고 준서의 딸 서진이.
5살 된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서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옛날에 군인이었단다. 군인이요? 멋있다. 그래, 멋있지. 증조할머니는 나라를 지켰어. 저도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민희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멋진 아이야.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네. 서진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딸 서연이, 사위 민준이, 손자 준서, 손자 며느리, 그리고 증손녀 서진이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 또 이야기해 주세요. 서진이가 조르자 민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증조할머니가 너한테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야. 민희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옛날에 한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에 갔단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갔지. 왜 그랬을까?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무시했어. 청소 아주머니인 줄 알았대.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어. 그리고 딸에게 진실을 보여줬지. 진실이요? 응.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고 겉모습이 평범해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서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군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모두가 놀랐지.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좋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와, 멋있다. 민희는 서진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서진아,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정말 똑똑하구나.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그것도 맞아. 증조할머니, 저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될래요. 민희는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증조할머니가 보장해.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돌아가고 민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군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입었던 소장 예복이었습니다. 군복을 만지며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는 오늘 본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한 딸, 정의로운 손자, 순수한 증손녀. 그래, 옳았어.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민희는 군복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는 일기를 끝낸다. 50년간 써온 일기. 이제 그만 쓸 때가 된 것 같다. 30년 전 그날 나는 선택을 했다. 딸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자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었다. 증손녀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저 한 가족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일 뿐이다. 계급장은 벗었다. 훈장은 상자 속에 있다. 하지만 내가 가족에게 물려준 가치관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증손녀 서진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해줬다. 서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딸을 사랑한 엄마였을 뿐이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초라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진심을 볼 것이다. 그리고 딸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본다. 85년의 삶, 35년의 군 생활, 50년의 모성. 후회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일도 해는 뜬다. 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증손녀와 놀아주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민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민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민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명품을 입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라고. 당신 앞에 청소 아주머니가 실은 투스타 장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실은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민희처럼 살 수는 없어도 민희의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